정말 이 수돗물 사태로 정말 걱정이 크시고 또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 노약자들 정말 걱정이 많았고 큰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수차례 제가 방송이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신뢰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올리고요. 또 이 빨리 정상화가 중요한데 우리 시민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우리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민간 대책회의를 꾸려서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우리 전수철 위원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영종 청년과 영감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번원될 수 있게끔 함께 해준 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오기 전에 금방 전수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상에 이게 주민 소환이냐 또 간담회냐 이런 부분이 혼란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전화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수돗물 사고가 난 거 이후부터 어떻게 되면 빨리 정상화될지 또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기 해수 관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영종국제도시 사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미래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런 얘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과 진정성 있게 저도 소통하고 또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안사례도 별도 보고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감사 번영의 총무님이신 이영민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도시 상가 번영의 총무를 맡고 있고 차기 회장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오늘 이렇게 또 영종도에서 이렇게 시의원님을 모시고 이하 또 수돗물 대책위원회 간부를 모시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서 수돗물 피해를 빨리 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자리가 돼서 하루빨리 수돗물 대책 정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의견을 모으고 또 시의원님한테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 민간 대책위 경과보고가 문제 있겠습니다. 한경희 간사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인사드리네요. 민간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경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두 번의 간담회 때는 그 경과보고 자료를 좀 프로젝트 빔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좀 해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 빔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드렸고요. 대략적인 자료 드린 서면에 보시면 대충 민간대책위가 이렇게 활동했구나라는 내용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냥 짧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해 주셔야 하는 부분만 좀 짚어볼까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정상하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이 서야 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피해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대책위에서 소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 지원책이 하나씩 둘씩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인사말 해주셨던 이영인 위원님 그리고 여기 음성상가 번영의 민혁이 회장님 그리고
호텔연합의 신용회사님께서 그 소상공인 분들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지금 계속 인천시와 함께 협의를 하고 계시고 하나 둘씩 시작이 되고 있고요. 소상공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일반 거주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인천 서구 강화 그리고 영국제도시에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천 서구의 일방적인 탈퇴로 인해서 지금 협의체 구성이 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거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저희가 영종 단독으로 다시 인천시와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드린 경과 보고서에 이걸 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 지금 이렇게 활동했어요 알아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27일자 보시면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일반 주민과 그리고 의료 피해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각각 다루기로 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29일자에 보시면 요거는 정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가 인천 상수도본부 및 중부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을 참석을 같이 해서 제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수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열었던 자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그 환경부 발표에는 인천시에서 그 수리전환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적으로 인천시의 인재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날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그런 수계 전환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앞으로 이런 매뉴얼들이 조금 정해져서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뭐 하조관로 도변이라든지 시방서 그리고 뭐 관방도 진단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나중에 받아 보니 저희는 단일 관로인 하저 관로로 영종 국제도시로 물이 들어옵니다. 북한 쪽에서. 근데 이게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단 한 번의 청소나 관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촌 정수장을 통한 수계 전환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다음 장 봐주시면 저희가 7월 7일날 2차 민간 합동대책회의가 열렸고요. 이날 환경부 안심지원단의 단장님께서 오셔서 그 발암물질이라고 떠들썩했던 THM 총 트리얼 메탄에 관한 브리핑을 받습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였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정말 잘 봐주셔야 하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영종은 하저 관료를 통해서 굉장히 긴 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대장균을 잡아주는 염소 처리를 그 정수장 세소 보내도 여기까지 들어오면 저희가 염소 수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염소랑 반응해서 나타나는 발암물질들 여기서 문제됐던 총트리얼로메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기준치 이내라고는 하지만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근본 대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자체 정수장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줘라 영종 국제도시 안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급한 게 그러면 단일 관로로 들어왔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관으로 들어오다 보니 영종에 딱 들어왔을 때 제2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좀 빨리 만들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의 관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수도관이 하나 더 깔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지금 하저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저에 있다 보니 사람이 들어가거나 로봇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도 되지도 않고요. 한쪽을 막아놓고 한쪽을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사실 지금까지 진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의 그 상수도관이 같이 들어오는 건 그럼 안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또 현수교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사실은 한 거는요. 구청장님 간담회 때랑 구의원님 간담회 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구청장님한테는 그분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시의원님한테는 시의원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의원님이랑 같이 조금 더 영종 자체의 원론적인 그런 수돗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저희 주민들이 발빠르게 알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같이 의논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시의원님의 경과 보고가 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전에 이제 우리 민간대책위원회에서 9가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셔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를 좀 드리고요. 총 9개 질문을 해주셨는데 3가지는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수돗물 사고가 발생되고 어떤 시의원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5가지는 이후에 향후 재발 방지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질문은 이제 분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차례대로 지금까지 뭘 해야 하냐 하는 거는 보니까 1번하고 2번, 3번인데요. 1번은 이제 영종 패싱 사태 시 의원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2번째는 상수 사업소와 정수장 방문하거나 조사한 내용과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시정 질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걸 다 묶어서 날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이제 인지한 것은 5월 30날에서부터 31일까지 서구에 수돗물 사태가 발생을 돼서 적수가 30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우리 총련회 환경연합회장 위원장이신 우리 장주영 위원장님께서 6월 2일날 낮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 영종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6월 2일날 영종 지역 접수 받고 바로 상수사업본부 긴급 점검 요청을 지시를 했습니다. 중부사업소에. 수도사업본부가 있고 저희 담당이 이제 중부사업소인데 중부사업소에 이제 통보를 해서 점검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일요일날 11개 단지 방문 점검 및 채수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요. 또 12개 학교 및 대림 2차 아파트 단지 수질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방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즉시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게 대체급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 안내 및 원인 파악을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점검 결과 이상 의무는 즉시 이제 구두 보고하라고 했고요. 그 수질에 대한 최소 시정 결과를 서면 보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 및 학교 수돗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수사업 중부사업소로 신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각 가정 및 학교 수돗물 당일 저녁에 인천시 교육청 홍원성 비서실장이랑 연락을 해서 이 사태가 만약에 불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급식을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생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도정교육감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해달라 한 게 일요일 날 10시 반이었습니다. 저녁.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수돗물 점검 요거 이제 6월 2일 날 한 번 청년 카페 공지를 18시 46분에 공지를 했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6월 3일 날은 역시 이제 수돗물 점검 결과로 공지를 청년 카페에다가 10시 56분에 이제 게시를 했고요. 제목은 영종 지역 수돗물 관련해서 긴급 조치상 점검 결과 안내 이렇게 해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영종 지역 초중고 점검 결과 16개 학교가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요. 부적합 한 개소가 나와서 재검사를 이제 학교에 좀 기준이 넘었다 이래서 재검사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아침에 행정부시장 허정식 부시장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서구 사태 때문에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있다. 그래서 영종 지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이제 추가 조사 확인을 요청을 했고요. 이상이 있는 학교가 이제 발견될 때는 대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날 이제 공천정수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다 봤는데 그때 이제 뭐 탁독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었고 현재 그 영종 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일단은 이제 관리하면서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조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6월 4일 날 이제 그 교육청에서 영종 소재 중고등학교, 그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실태 조사를 했고요. 또 성소사건부로도 이게 수돗물 사태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보고가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상소사건부를 질타하고 막 혼을 많이 냈는데 이 보고서 자체를 왜 서고 보고서를 해갖고 오냐, 영정 보고서를 해봤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고 6월 7일 날 상소사건부 급수부장하고 담당자를 의원실로 호출을 했습니다. 아무리 밖에 지금 급해도 일단 들어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현안 질의를 했고요. 영종 지역에 대한 수돗물 비상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월 12일 날 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상소사건부에서 설명을 해서 사실 이 기간이 회기 중이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회기 중이었는데 그날 참석을 해서 현황상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해 끼친 거에 대해서 시의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이제 그 다음날 그 상소사건도 그 회기 기간이라 질의 시간이 있어서 질의서를 좀 준비해서 11일날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상수도사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록을 뭐 제가 여기 첨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서 다그치면서 이제 그 상수도사건부 김승지 본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때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상수도사건부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영종 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때가 6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 열리는데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상이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박남춘 시장님도 역시 상소사건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인데 자기들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당시 그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고서라든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영종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빨리 보내야지, 이런 부분이 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혹을 더 크게 만드느냐, 명확하게 공정하게 밝혀줘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도 실제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보고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소사건으로. 그리고 6월 12일 날 경인방송 생방송 인터뷰에 응해서 이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이제 학교 급수차가
서부 지역에만 집중 배치되고 사실 영종 지역에 급수자가 배치가 안 되고 생수로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작은 병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또 큰 병으로 또 지원을 확대시켰고 또 그걸 또 우리 학부모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뚜껑을 닫다가 밥을 하다 보니까 뭐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차를 긴급으로 해서 김강용 기획실장하고 얘기를 해서 서구차를 가져오든지 뭐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왜 자꾸 이거 홀대를 하냐. 그래서 당장 구해내라 이렇게 돼가지고 수원시하고 이제 군부대에 있는 급수차를 이렇게 4대를 일단 지원을 했고요. 6월 19일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그 민원 과정을 이제 직접 저한테 전화가 이제 문자하고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랑 뒤에 내용이랑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민원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냐고 하는데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 온 거에 대해서 다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정반하고 직접 방문을 하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밤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아침 6시에 보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문남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류 회기 기간이라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길래 밤 2시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침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수원 기동반을 나와라. 그래서 영종도로 나와라 해서 같이 함께 직접 가보자. 직접 가서 각 가옥마다 방문을 해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막상 민원 분들의 전화번호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니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고 이제 어느 남자분은 물이 깨끗해졌다. 근데 이 부분을 또 나중에 어디 카페에다 게시를 해가지고 중앙위원이 연락은 왔는데 실제로 와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카페에다 올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민원들한테 다 했고 한 집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못 갔고 한 집을 갔는데 실제로 이제 정수기가 약간 검정색으로 변해져 있고 불은 이제 접수가 나오진 않는데 이분이 이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보상은 이제 시정부랑 결정할 사항이고 시의원은 이게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능이지 제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협의체를 통해서 보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지역위원회 상수 대책 회의를 당정 회의를 가졌고요. 6월 19일 날 학교 급수차 추가를 3대를 지원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수돗물 수질 정상화 방향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 간담회를 전문가들을 다 불러다가 인천시 상임위원회 산업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상임위원들과 함께 체계의 전문가 대책위원회도 들어가 계신데 전체 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빨리 정상화시킬 거냐에 대한 의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6월 28일 날 제255회 1차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좀 질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수사건부가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인천시의회를 기만한 거 아니냐, 속인 거 아니냐. 그리고 영종국제도시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공항철도서부터 해서 모든 것에 왜 패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제가 시정 건의를 했고요.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OBS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방송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외에도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생수 보급하느냐고 우리 주민자치단도 와 계시지만 상가번영회나 우리 간변단체 시민 여러분이 진짜 아파트 단지 상가 단독 뭐 돌아다니면서 정말 애를 쓰셨는데 저도 역시 같이 함께 하면서 생수 보급을 많이 했고요. 또 경로당 같은 데가 취약할 것 같아서 특별히 지원 요청을 상수사건부에서 해가지고 우리 저 라이온스와 함께 경로당부터 일단 물을 돌려드렸고 또 어린이집 같은데 이렇게 그 취약 지역부터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간 해온 조치상을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수돗물 사태 관련해서 3번에 수돗물 사태 관련 업무에 대해 시청 감사하고 요구한 실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천시에서 22일 날 행안부에 감사 의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지 자체 감사원을 구성을 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천시 의회에서는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향후에 이제 원인 규명서부터 또 재발 방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점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본회의에서 했고요. 26일 날 발족을 해서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1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서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차하고 2차까지 회의를 했고 2차 회의에서는 증인 출석, 참고인 출석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원인 파악서부터 책임 소재까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탁도계 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또 탁도계가 이상이 없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 속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책임을 부를 겁니다. 이걸 오늘 아침 그 6시 반에 나와서 지금 행정부시장님하고 이 수돗물 때문에 오늘 이 지역에서 같이 아침에 특별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아침에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인천시 의회에서 원인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투명하게 다 밝혀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영종국제도시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확인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공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돗물 사태 관련 및 기타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이 있습니까 했는데요. 그 현재 인천시에서 수돗물 안심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 수소 이온 농도라든가 철, 불이,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이제 상태를 직접 검사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그 정말 그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게 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조례로 입법을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를 이제 진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나기 전에 예방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서부터 매뉴얼까지 명확하게 살펴서 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사태 관련 주민과 소통 얼마나 하셨습니까? 했는데 요거는 아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라든가 그리고 또 전화 다 못하는 데는 제가 안내서를 다 만들었어요. A4지로 5장을 만들어서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원인서부터 진행 사항서부터 향후 그 과정까지 문자에 지금 저한테도 남아 있는데 다 그렇게 보내드려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정 지역에 그 7번째 질문인데요. 정수장이나 제2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 해저 관로, 수관로, 청소나 육상 발연망 관리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영종도는 해수 관로를 통해서 물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건너오게 되면 공천정수장에서 건너오게 되면 송산 가압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송산 가압장 옆에 그 산이 있는데 송산 배수지가 있는 것이 하늘도시 분들이 먹게 되는 거고 이제 공항 신도시 배수지를 가서 운북사업소까지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운북사업소를 요번에 이제 긴급 공사를 해서 운북사업소 이제 또 더 확장해 나간다는 배수지를 새로 신설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역시 이제 용유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가 없이 직수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도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런 피해가 좀 직접적인 피해가 입어졌어야 될 때가 사실은 용유 지역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기도 이제 배수지를 이렇게 증설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 이제 570억을 들여서 2022년도까지 해수 관로를 이제 복선화합니다. 복선화해서 비상사태 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간사님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3년6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문제를 이제 행정부 시장이랑 정부 특보랑 다 와서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년 절기가 10년 동안 끌다가 지금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돼서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2023년도까지 당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공법이라든가 양쪽의 미리 군사를 준비를 한다든가 최대한 어쨌든 민간 협치를 통해서 그거는 당겨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현수교가 돼서 그쪽에 관을 설치했을 때 이 현수교는 바람이라든가 상하 좌우로 유동이 있기 때문에 반을 이제 지탱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그런 걸 다시 설계를 하려면 설계를 원칙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3년 일교가 또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수 관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복적으로 하면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더 깊이 박영길 우리 상수사법부장이랑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영종도에서 개선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영종도를 건너와서 해수 관로를 청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복선으로 해서 한쪽은 쉬게 하고 한쪽을 또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수장, 제2정수장처럼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이제 정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영종도 전체 정수하는 방법이 있고 뭐 기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와 또 이번에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조금 있으면 발족을 할 겁니다. 인체시에서 그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반 사업이 있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든가 혁신단을 통해서 맑은 수돗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8번째인데요. 관변단체 위주의 이제 소극적인 대화를 떠나서 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여기 문서동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 때도 학교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요. 또 교통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통행료 운동도 해봤습니다. 실제 동전내기나 동물로 갖다 내고 여기 오래 같이 사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하늘도시가 신도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하늘도시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가 선출직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저희 보고 일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산을 나오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든지 주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박성공원도 17호를 따갖고 와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도록 했고 시사일 파크도 중간 보고를 좀 있으면 드릴 거예요. 당초에 보고를 드렸어.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부터도 항상 우리 시민 여러분을 진짜 소중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소통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1년이 지금 지났는데 남은 3년 임기 기간도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시민들 의견을 잘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 분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수돗물이랑 별개의 문제인데 영종 분구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주민들이 제가 여기 살면서 통행료를 한 달에 김포공항으로 제가 14년을 출퇴근을 했는데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썼어요, 교통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또 중부를 가려면 우리가 서부 땅을 밟아가고 연수부 땅을 밟아가는 건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한계 부위에 여러 가지 관공서 기능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두 군데 설치 못하는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가 있다. 그리고 영종도가 이제 3,800만 평 정도 되는데, 시내권은 이제 땅 크기로 봐도 4,400평만 밖에 안 되고, 인구도 지금 이제 여기 83,000명이 돼서 13만 명 중에 거진 60%, 세수도 이제 67%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이미 해본 것도 있고요. 이제 제주도 관광특구라든가 경주시, 또 설악산, 설악관광특구, 유성관광특구, 해운대 이런 데 식으로 저희가 공항을 가지고 있고 또 서해경제공동특구로 해서 제가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를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아서 신도로 다리가 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북시대도 도래되고 남북협력시대도 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신도시도 모두는 옹진군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종국제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면적 대비 비해서는 다른 특구보다는 작지만 본천국제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걸 가졌다는 것과 또 허브공항 그리고 관광 물류 도시 그리고 또 관광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관광 특구로 추진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구의회에서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행정부라든 시의회도 검토가 필요하고 일단 또 시민 우리 국민들의 또 투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기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건 아닌데 이 의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 이제 공문으로 총련에서 인천시 의회에 공약사항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답니다. 근데 우리 인천시 의회에서 이제 검토한 결과 제가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공약서를 드리면 그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제가 공약한 사항이 56건인데 지금 46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외에 사실 공약사항 이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청년이라든가 다른 카페에서도 집중적으로 민원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청에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담해서 할 정도의 직원이 필요할 정도예요. 그만큼 민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오늘 수돗물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 다른 기회가 되면 이 위에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시간이 되고 오늘 수돗물 정상화문제라든가 이 문제 되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상 질의하시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이것을 마쳤고요. 이번 순서는 시의원과 대화의 시간을 한경희 간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대화하시는 간담회에 제대로 된 시간을 가질 거라서 저도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일단 저희가 그 대화를 하기 앞서서 진행상에 여러분들께 좀 협조를 구할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자리를 꼭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두 분이 계시는 자리는 아니신 만큼
질문을 하시거나 하실 때 발언권을 좀 얻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2차례 해보니까요. 이게 가끔은 이제 과격하게 조금 언행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발언권을 얻고 마이크를 가져가시면 본인이 사시는 동네든 뭐 소속된 단체든 그리고 본인의 성함 정도는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조금 그런 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는 저희 1, 2차 간담회와는 조금 다르게 또 소상공인분들께서 시간을 좀 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분들과 또 장사를 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분들과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서로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일단 반론하고 나서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좀 경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 시의원님께서 좀 잘 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잠깐 그 아이들 의료 피해 사진이 좀 올라올 건데요. 여기 계시는 그 언론 관계자분들한테 저희가 그 사진에 대해서 촬영이나 보도는 좀 금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간담회에서 그리고 주민대책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용어로만 쓰시도록 그 아이들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거고요. 그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분께서는 이 사진의 출처를 밝혀라, 이거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그 카페 들어와 보시면 본인들 아이들 사진을 다 올리셨어요. 출처가 궁금하시면 기자님이시라면 직접 부분을 찾아뵙고 피해 상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저희한테 대고 무조건 그냥 갖다 쓰시면서 이게 가짜니 진짜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 의료 피해 사진에 대한 촬영 및 보도는 금지하는 것을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정말 화가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종 패싱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말이 또 나왔던 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게 기조실장님께서 오셔갖고 인천 서구는 안내문자가 발송이 됐으나 중구의 안내문자는 본인이 막으셨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인천공항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을 통해서 영종이라는 곳은 특히나 또 하늘도 쪽보다 이쪽 문서 쪽은 그 관광객을 유치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을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하나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한테만큼은 지금 현재 수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절대 그냥 드시지 마시고 뭐 필터를 쓰시든 끓여 드시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생수 대처를 하시든 이런 부분의 안내는 분명히 필요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종이라는 저희는 특성상 공항이 끼고 있고 근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패싱을 당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원님께서는 좀 이런 패싱을 저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안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계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 살면서 진짜 이게 참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의회에 가면 이제 37명의 의원이 있는데 실제로 중부에는 의원이 딱 2명입니다. 그래서 영종 용유 무의를 담당하는 의원은 제 한 사람이고 이제 밖에 쪽에 우리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의회는 의회 질비같죠. 민주주의 그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큰 구 같은 데는 한 구에 우리 8개 구에 2개 군이 있는데 실제로 보통 큰 구는 6명이에요, 시의원이. 그럼 자기들 꼴로 의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쪽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그 다음이 4명. 그리고 작은 데가 이제 1명.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2명.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작년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인천시의회에서. 영종도.
종합병원 계속 그걸 얘기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한 사람으로서 6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틀리다. 근데 제가 영종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어느 사람이 그래요. 왜 시의원인데 전체 10개 공부를 보고 얘기하지 왜 영종도만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얘기하려면 상임위에서도 5분씩 밖에 시간 안 주면 10분 주면 영종도 얘기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난 문제는 우리 세월호 사고도 겪었고 이 사람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고 또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재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을 패싱한다? 이거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어디 규명을 할 거예요. 분명히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증인 출석에도 지금 인천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 구, 중구, 서구, 강화군 관계자도 이 재난 문제, 통보 문제 때문에 이미 제가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짜 어디서 잘못이 됐는지 확실히 밝혀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자기 판단하에 인천국제공항이 소중해서 우리 생명을 버린다? 이건 큰일 날 얘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좀 빨리 돼서 저희가 그거처럼 영종 패싱이라는 문제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난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런 수돗물 재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자꾸 이렇게 사시는 주민들이